안녕하세요. 제가주시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코토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인 암의 역습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더난 출판이고요.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 책은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란 책을 통해서 건강검진과 암치료의 백해무익함을 밝혀낸 저자의 두 번째 양심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약을 둘러싼 부작용과 거짓 선전을 폭로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의사를 멀리하고 약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단 2가지뿐이라고. 첫째는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고, 둘째는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바로 이 2가지 경우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학부 신입생들이 듣는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교수들이 한다고 합니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가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약사나 의사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1파트인 그래도 약을 먹을 것인가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워낙 탁월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영상을 더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3가지 마음가짐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넨다. 첫째, 진단을 잊는다. 둘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셋째,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그러고 나서 과연 마음에 새기겠다. 불안해질 것 같지만 노력하겠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이다. 나가노 현이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인 이유. 의료비에 돈을 가장 쓰지 않는 나가노현이 2013년 남녀 모두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 자리에 올랐다. 남성은 평균 수명 80.88세로 5번째로 높았고 여성은 87.18세로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나가노 현민 1인당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는 최근 16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의사나 병상수, 입원 건수, 입원 일수도 일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집에서 숨을 거두는 재택 사망률이 14.9%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결국 나가노현 사람들은 평생 의사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생활하고 제일 오래 산다는 것이다. 동북지방에서 월등한 장수지역인 야마가타 현도 병상수는 전국에서 43위, 반대로 의료비나 병상수가 상위인 현은 고르게 장수순위가 20위권 밖이다. 이른바 의료 붕괴가 벌어진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일본인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폐렴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뉴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바리시는 65세 이상 비율이 45%로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초고령화 도시다. 그곳은 2007년 시 재정 파탄으로 시립병원이 없어지고 1만 명의 유바리 시민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진료소뿐이었다. 병상수도 171개에서 19개로 10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 구급병원도 없어져서 구급차를 불러도 인근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다. 출동 횟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심근경색이나 큰 출혈 등 일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일 때는 의료용 헬리콥터가 출동한다. 암 조기 발견의 1등 공신인 CT, MRI 등 최첨단 검사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 암이 발견되어도 그 지방에는 입원 및 치료 설비가 없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거나 괴롭다면 의사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고통을 진정시키는 완화 치료만 받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그 결과 고령자 한 사람당 연간 의료비는 재정 파탄 전 80만 엔 전후에서 70만 엔 전후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약 전문가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에 환자 여러분, 약을 먹지 마세요. 버리세요.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라고 대중 매체에 고백한 적이 있다. 물론 재임 중에 이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약 전문가들은 자신은 먹지 않는 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환자에게 먹이고 자신은 그 이익을 챙겨 먹는다. 게다가 약의 독성은 강력하다. 내가 재직한 게이오 대학병원에는 독약 또는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4,000 종류나 있었다. 독약이란 체중 1kg당 20mg 이하 분량을 포유류에게 주사했을 때 사망률이 50%가 넘는 약이다. 그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사멸해 죽음에 이른다. 나는 이와 관련해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했다든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연예 리포트 나시모토 마사루 씨는 폐암으로 입원했을 당시 병실에서 하루에 몇 건이나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자 점점 수척해지더니 약 2개월 후 세 번째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사망했다. 이 무시무시한 독성에 목숨을 위협하는 과민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도 자주 일어난다. 항암제를 투여하고 몇 분에서 30분 내에 급격한 혈압저하,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에 이른다. 또 항암제가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는 완치가 어렵고 치사율도 높을 뿐더러 간질성 폐렴에 걸릴 확률도 높다. 항암제는 흉포하다.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변명도 어불성설이다. 항암제로 암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인다 해도 암은 다시 커지고 오히려 항암제가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궁극적인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암의 90%에 달하는 고형암에는 아무리 항암제를 투여해도 의미가 없다. 끔찍한 부작용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약은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킨다.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열이나 설사를 약으로 잠깐 가라앉히더라도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오래 지속된다. 진통제나 찜질이 습관이 되면 통증이 계속 강해지고 집요해진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혈증을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온다.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급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뇌에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음을 좀먹고 의존적 성향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자살, 살인, 폭주사고 등 무수한 비극의 씨앗이 된다. 치매를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고 선전하는 약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망상, 환각, 장난, 폭력 등의 혼란에 신부전,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이다.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하고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증 후군을 일으켜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말의 함정. 그 약에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다.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신장이 약해져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환자도 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작용 탓에 여성으로서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힌 것이다.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말은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일 뿐 완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다. 생명 연장의 효과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있다고 해도 수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항암제의 부작용은 평균 100가지 이상에 달한다.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지켜본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비참한 경우는 항암제를 잔뜩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호스피스에 왔는데 순식간에 사망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몇 개월씩이나 시달리다 죽기 직전까지 손발은 저리고 마비되어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치매 치료제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약 아리셉터의 부작용은 실신, 신부전, 발진, 구토, 무표정, 초조함, 발작, 혀의 마비 등 50가지 이상의 그 정도 또한 격렬하다. 게다가 보고되는 부작용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방은 몸에 괜찮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 서양의학이 소용없다면 자연에서 유리한 한의학에 의지할 수는 있을까? 아니다. 한의학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방 위장약 부작용으로 권태감, 손발저림, 경직 등을 일으키는 위알도스테론증이 있다. 이는 한약 한 첩의 약 70%를 차지하는 감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어나는 증상이다. 감초의 주성분 글리시리진은 염증을 억제하고 설탕보다 50배 이상 단맛이 강해 한약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의 약재나 목캔디, 껌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약까지 더하면 과다 복용의 우려가 있다. 한약 중에는 부작용으로 간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 간염을 앓았던 사람이 모르고 이를 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약의 부작용에는 알레르기 반응도 많다. 여태껏 아무렇지 않았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신체 면역계가 과민 반응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슨 존슨증 후군이 발생해 3에서 5%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종합 비타민제로 급성 간부전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비타민제, 한약, 항암제를 불문하고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살펴보자. 혈당 조절 장려는 약을 팔기 위한 계략. 심하게 목이 마른가 당뇨병 예비군일지도 모른다. 혈당 조절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언젠가 실명하게 되거나 발을 절단하는 비극이 생길 수도. 당뇨병의 공포를 부채질하는 광고가 자주 눈에 띈다. 당뇨병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서 가장 중요한 세포에 돌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경색이나 감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병의 증상이 나타난 뒤 십수년 안에 망막증, 신경장애, 신장질환도 발병하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약을 먹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일본 당뇨병 학회는 오랜 기간 엄격한 혈당 조절을 장려해왔지만 그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 헤모글로빈 AIC를 측정해 혈당의 장기간 평균치를 알아보는 혈액 검사가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헤모글로빈 AIC가 혈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면 당뇨병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는 7% 미만을 치료 목표로 삼는다.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다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거의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투여한다. 하지만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랜시트에 실린 한 영국 보고서에는 사망률이 가장 낮은 범위는 7에서 9%라고 적혀있다. 헤모글로빈 AIC가 10.5% 이상인 경우와 6.5% 미만으로 낮은 경우 모두 약을 먹어도 사망률이 높았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해 6.5% 미만으로 낮추면 사망률은 80%나 증가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관련 실험을 할 때 헤모글로빈 AIC가 6%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투약을 중단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망 위험을 고려하면 헤모글로빈 AIC 수치는 7.5% 정도가 안전하다. 그들은 왜 데이터를 조작하는가? 4,827억엔 이는 일본 제약공업협회 회원 70개사와 그 자회사 2군데가 2012년 의학계에 건넨 연구 자금의 총액이다. 같은 해 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은 1955억엔이었다. 제약업계가 국가보다도 월등히 많은 금액을 의학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과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약에 관한 데이터는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진다. 엄청난 연구비를 대주는 제약회사는 그들에게 신과 같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혈압 강화제 디오반의 임상시험 조작이 발각되었다. 최종원은
세계 의약품 매출 1, 2위를 다투는 노바티스 파마로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4군데 대학의 연구에 참가해 디오바는 뇌졸중 억제 등의 효과가 좋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회사는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고 디오반의 매출은 1,000억 엔 이상 올랐다. 그런데 관련 데이터를 누군가가 고쳤음이 훗날 밝혀진 것이다. 2014년에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33억 엔을 투자한 알츠하이머병 연구사업의 이중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합동연구진 대표인 도쿄대학 교수가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후생 노동성은 어정쩡한 자세로 대처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항암제를 둘러싼 계략, 데이터 하나의 연간 판매액이 몇백억 엔이나 좌지우지되는 것은 항암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항암제로 생존기간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각종 데이터의 출처를 몇천 건이나 조사했고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속임수를 발견했다. 논문 저자 중에 제약회사 사원의 이름이 버젓이 실린 경우는 대개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유착을 의미한다. 항암제 데이터의 속임수는 당연히 죽었을 환자를 살아있다고 하는 데 있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와 사용하지 않는 환자 그룹을 나누어 경과를 살피는 비교 연구에서 전자는 바로 알 수 있는 부작용을 보인다. 그러다 이들 환자가 연구 도중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제약회사 연구진은 추적을 대충하고 만다. 진행암이나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생존기간의 성적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항암제는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짓 데이터를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제약회사는 좋은 신약이 나왔다고 선전하고 의사는 이 환자 저 환자에게 그 약을 권한다. 데이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어지니 병원도 의사 자신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의존하기 쉽고 금단 증상도 심각한 약.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일본에만 2천만 명이 있다. 또 아토피 환자는 1,000만 명, 전식 환자는 400만 명이다. 갈수록 환자가 느는 3가지 현대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데 인기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과 같은 물질을 합성한 것으로 면역 반응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등 2가지 작용을 한다. 그러나 증상을 억제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섣불리 손대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줬다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금단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된다. 스테로이드를 알면 치길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약의 양면성을 잘 알 수 있다.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만 보면 틀림없는 기적의 약이다. 피가 날 정도로 끓게 되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딱 멈춘다. 전식 발작을 방지한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고통을 가시게 한다. 발갛게 부어올라 아픈 관절도 순식간에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유머티즘이나 교염병 등의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스테로이드로 한숨 돌릴 수가 있다. 그 밖에 습진, 피부염, 벌레 물린 상처, 옷, 독, 치질, 결막염 등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폭넓게 사용된다. 문제는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량이 늘어가며 장기간 사용하기 쉽다. 그러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부가 얇아져 바로 출혈하고 온몸에 습진이 생겨 빨갛게 짓무르고 쉽게 감염되어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고 위궤양이 생겨 피를 토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고 우울증이나 백내장에 걸리며 뼈가 삭기도 한다. 깜짝 놀라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더라도 극심한 금당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본디 코르티솔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으로 부신피질에서 매일 일정량이 분비된다. 그러나 합성 코르티솔인 스테로이드가 계속 들어오면 몸은 이를 남아돈다고 인식해 스스로 분비하지 않게 된다. 그때 갑자기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면 코르티솔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저혈당이 일어나 의식 상실로 다시 뇌장애로 이어지는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효과도 없이 몸만 망가지는 백신과 항암 치료. 인플루엔자 백신은 무효하다. 군마현 마에바시 의서회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6년에 걸쳐 5개 도시에서 총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의 인플루엔자 발병률에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 백신에는 아무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항암제를 늘려도 고통만 늘 뿐이다.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조합 투여하는 다재병력요법이 해마다 번성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병원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환자에게는 조금도 이롭지 않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더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예컨대 비소세포 폐암 관련 연구를 보자.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에서는 2제와 3제를 투여한 환자의 생존기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오사카 히비키노 병원의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 항암제 없는 치료와 다재병력요법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봐도 생존율은 대부분 비슷하다. 드물게 항암제로 생명을 연장하더라도 수개월에 불과하다고 추측된다. 항암제의 3제 투여 치료는 반년 정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더라도 결국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환자가 약을 끊는 것은 의사의 패배다. 일본의 의대생들은 학회가 정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 기준에 따라 치료한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강압 목표는 최고 혈압 140mmHg라면 환자가 30세든 70세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일률적으로 약으로 수치를 떨어뜨린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오로지 가이드라인 하나만 아는 의료가 되기 십상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치료나 약의 개시 시기는 매우 상세한 반면 중단 시기는 상당히 허술하다. 의료산업은 일단 병을 진단하고 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치료한다는 철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상태를 지켜본다거나 치료를 그만두는 일은 곧 철수 또는 패배를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마저 환자로 둔갑시키고 치료가 지연되어 약을 과잉 투여하게 될수록 의료산업은 번창한다. 환자가 수술 후유증이나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할수록,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번창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약은 주지 않아야 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 항암제의 독성으로 환자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대부분의 의사는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고집한다. 연예 리포트 나시모토 마사루 씨는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사망했다. 폐암으로 입원했을 당시에는 인터뷰를 몇 건이나 할 정도로 건강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자 단숨에 수척해지더니 세 번째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나 본인이 숨이 막 끊어질 듯이 이제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끙끙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대답은 닷새 동안은 계속 하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시모토 씨는 영원히 잠들었다. 의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전작 암보다 무서운 암치료는 내가 실제로 느낀 감정을 담은 책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되도록 환자에게 이로운 양생법으로 치료하고 유해한 방법을 결코 시행하지 않겠다. 아무리 부탁해도 죽음에 이르는 약은 주지 않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의료계에는 유해한 치료와 죽음에 이르는 약이 만연하고 있다. 의사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